자, 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사전 질문지에 도착한, 이제 가천대학교, 수학이랑 과학을 따져봤을 때 5등급 아이고요. 전체 내신 등급은 4.4등급 아이가 요번에 가천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왜 합격을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의 성적입니다. 성적표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좀 해봤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 아이 주요 과목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인데 1학년 때는 3.72등급이고 2학년 때 5등급까지 무너져요. 그랬다가 3학년 때 4.33까지 약간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프가 꺾였다가 올라가는데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 주요 과목의 내신 등급은 4.4등급 아이고요. 그런데 이 아이 수학이 좀 약해요. 수학을 보시면은 여기 1학년 때 5등급, 2학년 때 6등급, 3학년 때 6등급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 수학 등급이 5.65등급 정도 되는 친구고요. 우리 아이 성적표를 분석을 한 거예요. 성적표를 분석을 했을 때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보시면은 성적이 내려갑니다. 그죠? 그랬다가 3학년 1학기 때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프가 V자 그래프인데 솔직히 3학년 때 성적이 좀 더 높게 올라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요걸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4.4등급대 학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학년 때 약간 무너졌지만 3학년 때 성적을 조금 올렸다라는 이런 성적추이의 발전성 요게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뭘 봐야 되냐면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이 친구 학교 성적표입니다. 성적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수원이 49점이에요. 원점수가 49예요. 이해가십니까?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도 원점수가 80.79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화학을 못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뭘 지금 안 보여드리고 있나요? 여기 맨 끝에 뭐가 있어요? 원래 등급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등급을 안 보여드리고 있죠. 왜 그러냐면 등급을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등급이 아닌 원점수와 편차를 보면서 학교 수준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등급을 보여드리면 편견이 생기세요. 그래서 일단 빼놓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얘 뭐 6등급 이렇게 뜨겠죠. 예, 뭐 6등급 이렇게 떴을 거예요. 지금 원점수도 되게 낮고. 자, 밑에를 봤더니 화통은 47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해. 수투도 55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수학이랑 과학을 잘하는 친구는 아닌데 특히 화학은 60점이고 그런데 물리 점수는 자, 보세요. 뭘 좀 봐야 되냐면 물리 점수는 그래도 80점대 학생이긴 해요. 80점대 학생이긴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제 반도체학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전공학업이 수학이나 물리 이런 게 중요한데 수학은 좀 못해요. 근데 물리는 좀 어느 정도 해. 솔직히 말해서 이 친구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요. 수학 점수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합격했는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수학 점수를 보잖아요. 그러면 참 합격하기가 쉽지 않은 친구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편차입니다. 평균과 편차를 좀 볼게요. 보시면은 수학이 16.8, 영어 16.6, 생활윤리가 16점, 물리랑 화학은 13, 14점대. 학교 수준이 좋네요. 그죠? 일반 고등학교 아이가 맞아요. 지역에 있는 일반고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수준에 대한 부분의 편차가 나쁜 학교가 아니네요. 원점수와 편차를 따져보면 학교 수준을 그렇게 낮게 볼 수가 없어요. 보통은 고등학교가 21, 22, 23 뭐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15를 기준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15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눴을 때 15 기준에서 조금 15에 가깝게 달라붙는 과목들이 많죠. 아, 학교 수준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차와 원점수를 따져보면 이 친구가 꼭 4.4라고만 분석이 될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붙으면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이 데이터를 컨쇼의 자랑 2347 학업 역량 계산기에다가
넣어봤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천대학교랑 한국공학대학교로 붙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명지대학교도 붙었는데 명지대학교는 저희가 2, 3, 4, 7을 준비를 안 해요. 명지대학교 싫어서 그런 건 아닌데. 자, 이유는 아시죠? 저희 이제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요 앞에 나와 있는 학교 환산 점수 보이시죠? 이게 88.9점이에요. 이 환산 점수는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 학교 등급에 그리고 편차와 평균, 이수단위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했고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을 좀 계산을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가 전국 단위에 어느 정도 위치를 하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 수준을 파악한 거죠. 그랬을 때 88.9가 나오는데 88.9면 솔직히 가천대학교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학과, 물리학과 이런 데 지원하기가 쉽지 않은 점수예요. 왜 그러냐면 가천대학교는 그러니까 도전권이 89점 정도가 나와야 돼요. 89.6 정도가. 저희가 이제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그런데 뭘 봐야 되냐면 원점수 보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원점수 보종이 뭐냐면 요번에는 학교 수준을 뺀 거예요. 학교 수준을 빼기 위해서 등급을 빼고요. 원점수와 평균과 편차를 가지고 우리 아이를 전국 단위에다가 다시 줄을 세워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학교 수준을 기준으로 우리 아이를 본 거고요. 여기는 개인 능력을 통해 갖고 우리 아이 수준을 봤는데 개인 능력이 학교 수준보다 좋게 나와요. 개인 능력은 89.9 정도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학교 수준으로는 솔직히 가천대학교나 공학대학교를 지원할 수 없지만 아이 개인 능력으로는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 3, 4, 7 학업 역량 계산기가. 우리 아이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가천대학교 시스템 반도체는 중하에서 하하 정도 사이가 나오고요. 가천대학교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더 높아요. 그러니까 상중에서 중중 사이, 그러니까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아이 개인 능력으로는. 그리고 한국공학대학교도 상중에서 중중 정도, 그러니까 충분히 지원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4.4등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4.4등급 아이들,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 가천대학교나 공학대학교 넣으면 보통 도전권이 뜨거나 아예 불합격이 많이 떠요. 이거 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지만 학교 수준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 아이 개인 능력에 대한 편차와 원점수가 어느 정도 받치고 가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신 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학교라는 거예요, 이 학교가. 그러니까 가천대학교나 이런 학교들은 충분히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수학 점수는 솔직히 수학 점수를 가지고 분석하면 우주 상향이 맞아요. 어떻게 붙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학업에 대한 점수를 분석해 보잖아요. 그러면 우주 상향은 아니에요. 그냥 상향 정도. 아예 못 넣는 학교를 넣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생기부가 기가 막혀요. 이 친구가. 생기부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컨설팅 받은 줄 알았어요. 걷다가 이 아이 3학년 때 생기부, 2학년, 3학년 생기부 저희가 분석해보면 저희 컨슈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1학년 때는 어떤 식으로 생기부가 돼 있냐면 전공학업에 대한 메타적 이론 있죠. 그러니까 막 깊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좀 찾아가는 내용들이 막 써져 있어요. 그리고 전공에 대한 라인을 전자나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들, 그리고 어떤 메타적 물리 이론들 이런 게 막 써져 있어요. 그러다가 2학년이 되기 시작하면은 반도체와, 그러니까 1학년 때 했던 어떤 메타적 이론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스토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끔 연결되는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이런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습들, 쉽게 말해서 나 혼자 잘났어요가 아니고 친구들과 뭘 좀 같이 합니다 라는 문장들도 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자나 반도체에 대한 심화적인 부분이 조금씩 더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했던 것보다 2학년 때 했던 내용들에서 더 깊이 있는 주제들이 조금씩 나타나는데, 솔직히 2학년 생기부는 저희가 분석해보면은 그 지식이 좀 단순하게 써져 있어요. 단순 평가 글들, 이런 것들이 좀 써지면서 어떤 전문 지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써놨다? 이런 것들이
동아리나 진로 같은 데에서 나타나고, 동아리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어떤 물리적인 부분들. 그런데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반도체나 전자공학과 갈 거면 물리 이론 건드리는 게 그게 그냥 전공 활동이라고. 그러다가 3학년이 되면서 활동사항에 대한 선생님들의 평가글이 조금씩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의 평가 구성이 나타나요.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과정이 조금씩 나타나요. 뭐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거나 이런 글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우리 컨쇼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나한테 컨설팅 받았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여튼 그리고 2학년 때 주제 그대로 가져오고 그러면서 학년 간의 스토리를 연결하는 모습들. 그리고 진로 전공에 관련돼서 이제 전문 심화 지식에 대한 주제 키워드가 나타나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성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잖아. 이건 이제 3학년 때. 그런데 이 아이가 4등급 때 아이예요. 그러니까 4등급 생기부가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은 뭐 생태와 환경의 과목을 수강하고 독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 진행하던 중에 광흡수층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그 책을 통해서 뭔가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면서 차세대 태양전지로서 주목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인지했으며 그거에 대한 안전성에 뭐 이런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자료들을 더 찾으면서 탐구를 했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라고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심화되네요. 그죠? 자, 이 친구는요, 저희가 분석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은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생기부가 한 B-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한 B+ 정도 수준.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생기부는 B뿔에서 A로 넘어가는 수준. 그러니까 A-에 조금 더 가까운 수준. 그러니까 생기부 수준도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3학년 때가 점점 발전을 하고요. 이 정도 생기부를 토탈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잖아요. 이 친구가 세부 능력도 그렇게 안 써진 아이가 아니에요. 세부 능력도 되게 잘 써졌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 정도 생기부 라인인데, 자, 세부 능력 특기 사항 같은 경우도요,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B뿔에서 A-로 넘어가는 정도의 수준인데, 일단 전공에 대한 관심 분야에 대한 발전적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창제활동 연구 라인을 그 세부 능력의 수행평가랑 연결시키면서 발전시킨 스토리도 있어요. 그리고 좀 다양한 활동 라인들도 좀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사회과학 연구원과 설문조사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발전되는 어떤 주제에 대한 활동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공 이수에 관련된 어떤 심화적인 과목은 좀 부족하지만 전공에 관련된 학과를 이수할 것들을 좀 이수를 하는 모습들. 그런데 자, 이 친구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스카이 서성한을 노린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공학업도 이 정도면 전 충분하다고 봐요. 물투가 있거든. 우리 아이가 막 고급 물리, 고급 화학 이런 건 없어요. 심화 수학 이런 거는 없지만 우리가 스카이 서정안을 가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공학업도 충분히 다 이수한 상태에서 성적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친구의 가장 큰 약점이 뭐라고요? 수학 점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 친구를 떨어뜨렸으면 수학 점수가 낮아서 떨어뜨린 거예요. 나머지 거는 솔직히 떨어뜨릴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가천대학교나 명지대학교나 한국공학대학교 넣는 수준에 있어서는. 왜? 가천대학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가천대학교 오는 아이들이 수학이 막 1, 2등급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2등급이 있겠지만 3등급이 주력을 형성할 수도 있겠죠. 2등급 아이들도 있겠지만 2등급보다는 3등급 아이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솔직히 수학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근데 나머지 것들은 원점수나 편차를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해볼만 하더라니까요. 등급 따기가 어려웠던 학교인 거죠, 지금. 요런 것들. 그래서 이 친구 생기부를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생기부는요. B뿔에서 A- 수준에서 B뿔에 조금 가까운 생기부고요. 2등급 때 초반 생기부는 충분히 만들어졌다. 어떻게 잘 분석하면 1등급 때 후반까지도 볼 수 있는 생기부는 맞아요. 근데 2등급 때 1등급 때 후반으로 보기에는 솔직히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써져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2등급 때 초반 아이들 2.0 이런 아이들 1한 1.9 이 정도에 생기면 돼요.
그러니까 4등급 아이지만 생기부 수준이 1등급 대 후반에서 2등급 대 초반 정도의 생기부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많이 부족했던 성적 같은 것들이나 교과에 대한 부분은 비교과가 약간 카바가 쳐졌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가천대학교 오는 아이가 생기부를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서 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비교과적인 이런 활동들이나 생기부 안에 있는 내용이나 어떠한 이런 키워드 문장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솔직히 좀 부족한 성적, 수학에 대한 부족한 성적을 조금 커버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성적도 보여드렸지만 2, 3, 4, 7 학업 역량 계산기 보여드렸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도전권 라인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만약 이 친구가 가천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말고 물리학과나 이런 거 넣었어도 붙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합격선을 형성할 수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가천대학교 전형을 잘 보시면은요, 우리 아이가 합격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천대학교는 아이들을 선발할 때 전형을 여러 가지를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형마다 학생을 뽑고자 하는 뚜렷한 방향성 같은 게 있어요. 가천대학교가. 이런 학교가 또 어디냐면 중앙대학교가 또 이렇게 많이 뽑거든요. 보시면 학생부 교과라는 게 있는데 학생부 교과는 말 그대로 학생부 내신 등급 갖고 뽑는 거예요. 환산 점수 가지고. 그러니까 비교과를 보지 않고 내신 좋은 아이들이 지원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지역균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수능 이후에 면접을 한다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능 잘 봤으면 안 와도 돼. 납치 안 당할 수 있게끔 해줄게. 대신 우리가 이거 지역균형 뽑을 때는 일단 1단계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성적 자체를 일단 중요시 봐. 그 다음에 면접 갖고 학생들을 선발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를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지역균형도 자세히 보시면 일단 교과에 대한 비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 2등급 대 아이면 바람개비보다는 지역균형과 교과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람개비 학생부 종합전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중심이 아닌 종합평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나머지 비교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업고 갈 수 있는 이런 전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면접에 대한 비중이 엄청 높아요. 가천대학교는. 자, 그랬을 때 합격한 아이들의 입결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세요. 입결을 분석해보면 학생부 교과는요, 한 2.7등급 라인. 이게 70컷이에요. 90컷까지 보면 2.9등급. 근데 요 부분에 이제 최저라인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자, 입결을 보면요, 2등급 대 아이죠. 자, 그런데 지역균형 같은 경우 요번 시즌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2022 기준으로 봤을 때 학생부 교과나 이제 수능이 끝나고 면접을 봐서 좀 뒤집어지고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3등급 대 라인, 그러니까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대 라인 애들.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 바람개비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람개비는요, 70컷 중심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3등급 대 중후반 아이들, 3.5, 3.6, 3.7, 3.8, 거기에서 4.0 라인까지 얘들이 점수가 밀리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컨쇼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4.2등급 아이들도 어느 정도 합격선을 형성한 아이들이 있어요. 바람개비가. 자, 그랬을 때 보시면은요, 우리 아이가 아까 4.4등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솔직히 가천대 바람개비를 넣었을 때 완전히 우주대 상향은 아닌 거죠. 수학 점수만 봤을 땐 우주 대상향이 맞지만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땐 우주 대상향까지는 아니에요. 우리 아이 어디가 진짜 우주 대상향이냐면 만약 이 학생이 국민대나 인하대를 붙었다 그러면 우주 대상향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요번 시즌에 이 정도 생기부 만들었으니까 어차피 자소서도 없겠다. 인하대나 아니면 국민대학교 라인 요 수준, 뭐 서울 과기대 정도 수준 요 라인까지가 한번 재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합격한 아이들의 생기부를 분석해보면 B-10뿌리인데 C뿌리 가까운 생기부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생기부 수준이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 바람개비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이나 전형에 따라서 아이들이 지원하거나 합격하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봤을 때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었던 거죠.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이제 라이브 1대1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과정결과 컨설팅 저희가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4단계, 총 4단계로 해갖고 그러니까 2월달, 고등학교 3학년 2월달이나부터 저희가 이제 관리를 시작한다. 그래서 3학년 생기부를 최대한 좀 좋게 만들어서 1, 2학년 생기부로 좀 카바를 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아니면 1, 2학년 생기부를 더 보강해서 3학년 스토리를 연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3월 모평 성적표를 분석할지 6월 모평 성적표를 분석해서 기준선을 잡을지는 제가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보고 판단을 해서 4월 달에 상담을 할지 7월 달에 상담을 할지,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생기부 작성 기간 엄청 중요한 시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생기부 다 나오면 대학 라인을 짜드리고 왜 이렇게 짜졌는지 설명해 드릴 건데, 이것도 지금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